자, 여러분. 자, 오늘 이제 그리스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이제 그리스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가 BC 5세기에 두 번의 전쟁을 겪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첫 번째 전쟁은 외적의 침입이었고, 두 번째 전쟁은 자기들끼리 한 내분이었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사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어떤 조직이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내분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사실 자멸하는 거죠. 뭐 적의 침입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리스 사회는 바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그리스는 그렇게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저 그림에 보면 저 위에 여러분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을 뭐랄까요, 헬레네스라 불렀다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케도니아를 바바로이라 그랬습니다. 바바로이는 뭡니까? 야만족들. 우리는 뭐예요? 오랑캐라 그랬죠. 우리 위쪽에 있는 뭐 거란이니 여진이니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 되게 낮춰봤거든요. 실제로 마케도니아 힘이 약할 때는 그리스 사회에 인지를 막 보내고 이럴 정도로 약하기도 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얕잡아 보던 마케도니아가 그 나라를, 자기 나라를 먹게 된 거죠. 이게 여러분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든. 예. 자, 그래서 어쨌건 이 마케도니아가 결국은 그리스를 이제 몰락시킨 겁니다. 마케도니아에는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그 필리포스라는 왕이 여기를 이제 몰락시킨 건데, 필리포스는요 원래 테베라는 곳에 인질로 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왕자 때 되게 뭐 힘이 약했으니까요. 근데 이 테베라는 도시국가에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 그리스 사회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겁니다. 그리스 문화의 우수성을 자기가 알게 됐고, 또 뭐랄까요, 그리스 군대, 우리가 호플리테스라고 부르는 셈이, 이거 아마 그 그림을 셈 보여주다 아마 말았을 텐데 요거요. 요게 여러분 이 군대 군인들이 여러분 이게 막그 청동으로 된 얼굴, 거의 눈만 가리고 온 몸을 이렇게 청동으로 다 가리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방패를 이렇게 다 같이 다 올리면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스퀘어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뭐냐면 팔랑스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때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법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막 활을 쏴도 뭐 다 같이 이걸 탁 하면 위가 완전 철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활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명이 빠지면 뒷사람이 탁탁탁탁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전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법이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전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유심히 본 겁니다. 이게 이 남의 나라에 이제 포로로 와 있으면서 이 왕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가서 그 자기 나라에서 군대를 키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를 정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알렉산더 아버지였던 필리포스가 그걸 했고요. 필리포스가 암살당하거든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약관 20세의 젊은 청년이었던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리스 반도의 이제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반도를 넘어서 자기는 더 동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까지 진격해서 쭉 나가는, 그게 뭐야, 동방원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보시면, 알렉산더가 이 젊은 청년이, 이제 알렉산더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보고 야, 이건 대단한 문화다. 그래서 스승을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들의 스승을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줬죠.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가르쳐서, 알렉산더는 지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는 거의 그리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숭상했고 그리스 사람들을 우대했어요. 알렉산더가 막 정복했다고 막 죽이고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동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가서 그리스 문화를 막 퍼뜨렸던 것, 이게 알렉산더의 역할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갔던 곳이 저기 파키스탄까지 가거든요. 동쪽으로 가서. 그럼 그까지 뭐 알렉산더가 제국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동쪽 영토를 상당히 많이 잃어버려 그냥 갔다 온 거고요. 여기 소아시아 지역과 이쪽 동쪽에 좀 상당한 부분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우리가 오리엔트라 부르는데 그 오리엔트 지역까지 다 이제 정복을 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사실 뭐랄까요? 이게 두 개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끌고 가서 동방에다가 이제 그리스 문화를 전파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리스 문화가 약간 변화를 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이 성립된다는 걸 여러분 보시고, 그리스인 여러분 페이지 16페이지 노트 16페이지를 보시면 3번에 무슨 문화 형성돼 있죠? 그리스인을 오리엔트로 이주시키고 두 문화의 융합을 시도한다. 두 문화라는 게 뭐야? 자기가 그리스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그 지역에 이식시키려고 했고, 그 그리스 문화 더하기 오리엔트 문화, 동방 문화 이걸 섞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하면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쌤이 조금 이따가 다시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를 형성한다.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서융합 정책을 나중에 펴서 자기는 뭐 이렇게 뭐랄까 피도 섞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군인들을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있는 여성들과 결혼시켜 가지고 아예 혼혈을 만들려고 그 위에 자기의 제국을 세우려고도 했던 인물인데 아시다시피 알렉산더가 빨리 죽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죽으면서 이제 금방 이게 해체가 돼 버렸고, 알렉산더 제국은 여러분 이제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자기 부하 장수들이 쭉 나와서 이걸 이제 다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원래 본토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은 원래는 다 초록색이었다가 이 틈을 타서 이제 지금 알렉산더가 죽어버렸잖아요. 이 틈을 타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이 된 게 그리스 연합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가 다시 독립을 한 겁니다. 초록색은 원래 마케도니아 본토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동방 원정을 해서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노란색으로 된 곳은 셀레우쿠스라는 부하 장수의 왕국이 들어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셀레우쿠스 왕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또 한 명의 부하 장수는 이집트로 가서 문명을 자기들의 어떤 왕조 국가를 만드는데 그게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쿠스 왕조 노란색은, 그다음에 초록색은 원래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이 들어가서 거기 정권을 잡기 때문에 안티고누스 왕조, 뭐 요렇게 한 왕조가 3개 정도 나눠지고, 이런 국가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헬레니즘 국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나중에 서부 지중해에서 굉장히 강력한 또 하나의 나라 로마가 나와서 지중해 전역을 제패할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이 나라들은 명맥이 유지되고 하나씩 로마에 의해서 잡혀 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일단 알렉산더 제국은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된다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리스 문화 좀 정리를 할게요. 노트 16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 문화라고 쌤이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 문화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뭐 학습지도 하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 있는 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쌤이 딱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요. 자, 그리스 문화는 사실 크게 보면 2개로 나눠집니다. 뭐라고? 알렉산더 이전과 알렉산더 이후. 그러니까 알렉산더 이전이라고 하면 그리스 본토에 있던 원래 그리스 문화, 우리가 그걸 헬레닉이라고 그러죠. 헬레닉 문화, 그리스 문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그 문화를 끌고 가서 동방으로 가서 또 이식시켜 갖고 약간 이질적인 게 들어왔잖아요. 원래 기독교 문화 말고 오리지널한 것에서 조금 섞였어요. 그건 헬레니스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죠. 영어로는 이게 형용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그래서 왼쪽 게 헬레닉 본토 그리스 문화고요. 오른쪽 게 헬레니스틱입니다. 헬레닉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리스 본토 문화는 좀 절제되고 약간 뭐랄까 얌전해요. 근데 오른쪽 거는 되게 뭐랄까요 열정적이고 격정적이라고 그럴까요? 좀 과장도 심하고요. 감정 표현이 좀 셉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문화적으로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화는 요거 전체를 다 그리스 문화라고 보래. 헬레네스의 문화는 왜냐하면 동방으로 이주를 해갔더라도 본질적인 문화의 근원이 어디면 헬레니즘에 있어요. 그리스 문화에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 문화 전체의 특징을 선생님이 얘기한다면 바로 1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뭡니까? 뭐가 중심입니까? 이런 문화는 인간이 중심입니다.
우리 여기가 종교가 없지 않았죠. 종교가 있었습니다. 올림푸스 사는 신들. 근데 이 신들 어떻습니까? 되게 웃깁니다. 신들이 막 질투를 하고 신들이 바람을 피워갖고 인간하고 사이에 사생활을 하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여러분 뭐 이상한 거 많잖아. 그 다 뭐예요? 인간하고 똑 닮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물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고 이런 능력은 굉장히 뭐 신이 그러니까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무슨 인간처럼 무슨 욕구가 너무 강해. 뭐 여자 예쁜 여자 보면 미치고 그런 거 있죠. 막 질투에 눈이 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육칠정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완전 인간이에요. 그게 신들이에요. 이 나라 이 지역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랄까요? 신도 인간을 닮았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굉장히 뭐랄까요? 좀 죄인으로 보죠.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뭐 내가 뭐 누구를 좋아하고 뭐 바람을 피우고 그게 뭐가 나빠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의 일상, 인간이 밥 먹고 잠자고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거 다 괜찮은 거죠. 세속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인간의 능력 중에서도 뭐라고 이성 있죠. 이성. 생각하는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문화. 이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의 인간은 무슨 죄로 물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 아니고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특히 인간이 이성의 힘을 발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쌤이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주의. 인간을 우주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찬양한다. 개개인이 가지는 존엄성을 인정한 문화가 그리스 문화다. 두 번째, 세속주의. 뭡니까? 현실 삶을 긍정한다. 내가 뭐 아침에 뭐 밥 먹고 저녁에 잠자고 일상이 이게 뭐가 그렇게 뭐 경건해야 돼? 꼭? 응? 뭐 이런 거예요. 엄숙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인간을 벗은 모습? 인간의 벗은 모습이 어때서? 그거 외설적이야. 다 덮어. 이런 거 아니고요. 뭐예요? 이건 뭐 인간의 모습인데 내가 어때? 뭐 다 보여줄게.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특히 능력 중 이성을 존중한다.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이성에 맞는 것. 생각해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이게 아니고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과학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특히 자유로운 탐구 정신.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거 뭘까? 이런 게 되게 발달한 곳이 그리스예요. 궁금해. 세계의 근원은 무엇일까? 물일까? 불일까?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과학과 철학이. 왜 유독 그리스에서 그토록 많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궁금해하는 것, 탐구하는 것. 왜? 노동을 노예가 해주잖아. 그럼 하루 종일 나는 뭐해? 궁금하고 일 안 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재미있는 거 찾고 싶고 탐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물론 여러분 뭐 노동 안 한다고 여러분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으나 어쨌든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민족 그리스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균형, 조화, 질서, 중용의 이상을 구현했다. 그리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극단입니다. 극단. 예, 익스트림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헬레닉의 왼쪽을 보시면 되게 좀 뭡니까? 얌전하잖아요. 균형, 밸런스, 하모니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전적 미라고 하는 것, 서양에서 클래시컬한 미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한 곳이 바로 이 그리스였던 겁니다. 앞으로 나올 로마나 모든 지중해 세계와 다음 나올 유럽의 문명은 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헬레니즘 우리가 통칭하는 그리스 문화 전체를 가리키는 이 헬레니즘 문화는 결국 뭐다? 그리스 문화인 거죠. 예. 그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주의 문화. 이것이 서양 문화의 한 기둥을 이루는 헬레니즘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